애초에 그 탄핵 반대랄지 계엄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후보를 내세운 자체가 좀 소구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패인은 어디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은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란 어떤 프레임, 그리고 저희 당이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독재 프레임, 이렇게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맞섰는데, 아무래도 내란 프레임에 사실은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스러운 어떤 사람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당내 경선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고, 또 당내 어떤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한덕수 후보와 있던 단일화 또 이슈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민주정당에서 사실은 누가 더 유리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민주적인 어떤 절차적 좀 정당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 한덕수 후보와 있던 단일화 과정이 좀 우여곡절 끝에 막 뒤바뀌고 하다가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패배 요인이 아닌가. 네네. 즉 일단 프레임에서 내란 프레임,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던 아쉬움, 후보 선정하는데 아쉬움, 뭐 꼽으라면 크게 뭐 두 가지를 좀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상대당 후보의 그 패인 중에서 이 내란 프레임 외적인 또 요인이 있다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후보의 매력이 좀 떨어졌다 매력이 할까요? 떨어져요? 사실은 선거 초반에 가락동 농산물시장 가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고 미스 가락이다라고 해서, 요즘 시대의 대통령 후보, 그것도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저런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서 되겠느냐, 그 많은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뭔가 과거의 어떤 남성 우월적이고 좀 정근대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여과없이 표출이 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공감하지 못하는 유권자들부터 저 김문수 후보는 생각보다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매력이 없다 하는 이런 측면들이, 본인 후보의 경쟁력이 약했다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단절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 못한 것,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편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귀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 특히 중도층에서는 거의 70%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했던 유권자들이고, 또 실제 약 60%에 가까운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그러면 이것을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더 흡수를 하려면 자꾸 윤석열 지지하는 그 20, 30% 그에 자꾸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의 그 지지자들을 묶고 세울 수 있는 방도를 찾으면서도 중도 확장 전략,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전련하겠다. 심지어 당에서 먼저, 국힘에서 먼저 나서서 윤석열 내란 또는 특검에 대해서 우리부터 먼저 발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파격적인 만약에 행보를 보였다면은 중도층에서도 상당 부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지 않겠나. 그래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표차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